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 소득세법에 나오는 양도소득세 중에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래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지요. 그러나 이 특례라는 것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두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7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입니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은 헌법에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지요. 자, 제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택을 A라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주택을 취득한 지가 1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A라는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이 되었는데 또 하나의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B라는 주택을 취득했죠. 원래는 A라는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을 취득한 이후에 또 하나의 주택을 샀어요. B라는 주택을. 그러니까 이거는 구주택이 되겠죠. 이거는 신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 종전주택은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다시 새로운 주택을 또 샀어요. 그러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 구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겠고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직계 존속 동거 봉양을 위한 2주택입니다. 직계 존속. 직계 존속 동거 봉양을 위한 직계 존속 동거 봉양을 위한 2주택입니다. 자, 이게 부모도요. 부모도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1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자녀입니다. 자녀도 독립된 세대로서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가 연로해요. 부모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분 다 60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부모 중에 한 분만 60세 이상이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50대라도 상관없어요. 부모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60세 이상인데 이 자녀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동거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가했습니다. 합가. 세대 합가했어요. 합가. 세대를 합가했다. 이렇게 합가하게 되면 합가일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쳤다. 이때는 합가일로부터 이 두 주택 중에 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셨던 내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모셨다면은 합가일로부터 이거는 두 주택 중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합가했어요. 그러면 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9억 원을 초과했다면 세법상 고가주택으로 해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세 번째입니다. 혼인입니다. 혼인. 혼인으로 인한 2주택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인데요. 이제 처녀 총각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총각도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처녀도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혼인했습니다. 혼인. 했더니 1세대 2주택이 되었죠. 이거는 혼인일은 혼인신고입니다. 법률혼이 되겠죠. 혼인일로부터
역시 이것도 총각 처녀들이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됐다면 이것도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처녀는 1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총각은 주택이 무주택자입니다. 그런데 부모 집에서 얹혀 살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는 집이 없지만 부모님이 집이 있어요. 나는 무주택자이면서 부모님을 봉양을 하고 있어요. 이때 무주택자인 총각인데 그 총각의 아버지가 집을 가지고 있고 처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혼인을 해서 무주택자인 그 자녀와 총각집에 왔다면 합가일로부터 역시 혼인일로부터 합가일이 아니라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해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입니다. 네 번째,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반 주택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이래서 2주택이 되었다면 어느 걸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느냐. 상속받은 주택 양도하면 안 됩니다. 과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일반 주택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았습니다. 일반 주택 하나와 상속주택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었을 때 상속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되겠는데요. 농어촌 주택으로 인한 2주택입니다. 농어촌 주택으로 인한 2주택. 농어촌 주택으로 인한 2주택. 자, 여러분, 제가 일반 주택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때 농어촌 주택에는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이 농어촌 주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시골에서 지금 읍면 지역에서 농사를 지면서 농가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때 상속주택이 농어촌 주택이 되려면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그 상속주택에서 5년 이상을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일반 주택과 이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주택이 읍면지역에 있다면 이것도 농어촌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농주택입니다. 이농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농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농사를 질 수 없어서 이제 도시로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시골을 떠나는 사람을 우리는 이농인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농주택은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면 이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농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이농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주택 하나 있는데 농어촌 주택이 있는데 도시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인데 이때 일반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됩니다. 이거 팔면 과세가 되고요. 요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만이 비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또 귀농주택이 있습니다. 귀농주택. 이 귀농주택은 서울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농업을 하거나 또는 어촌에서 어업을 할 목적으로 가는 사람을 귀농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귀농인이라고 합니다. 귀농인. 그러면 이때 귀농주택은 요건이 있어요. 귀농주택은요 반드시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됩니다. 귀농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귀농주택은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또 귀농하는 사람은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 농지, 전답과수원 농지라고 하는 지목이 농지인데 이런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하면은 농지 원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하고 귀농을 했다면 이때 귀농인은 반드시 대지 면적은 200평 이내여야 되고요. 여기서 귀농하면서 3년 이상을 거주해야 됩니다. 거주 요건이 3년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일반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시골에 가서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농지를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귀농입니다. 이렇게 1세대 2주택일 때 이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데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되느냐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주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주택, 이농주택, 기농주택인데 상속주택과 이농주택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하고 귀농인은 귀농에서 3년 이상을 거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되겠는데요. 그때 이제 농어촌 주택으로 인한 이주택은 일반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는 것이고요. 6번째는 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이주택이 되었습니다. 로 이주택이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있고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게 되면 지정문화재가 있어요. 등록문화재도 있고요. 한옥 같은 거 있잖아요. 한옥 전통마을. 이때 일반 주택과 일반 주택 하나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이러한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를 가지고 있다면 이주택이라면 이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겠다. 이런 것들은 보존하라는 얘기죠. 전통적으로 보존해라. 그래서 일반 주택과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가 되겠는데요. 부득이한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소재입니다. 수도권 밖에 있는 밖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택이 되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서울에 일반 주택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 일부 수도권이죠.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득이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뭐 취약이라든가 아이들이 대학에 지방대학을 갔다든가 취약이라든가 또 근무상 형편, 지방에 발령받았어요.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 가족 중에 또는 요양을 하기 위해서 질병을 요양하기 위해서 공기 좋은 시골에다가 또 집을 하나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이런 취약이라든가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수도권 밖에 부득이하게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일반 주택과 저 시골에 있는 읍면적에 있는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요양을 목적으로. 그렇다면 이주택이 되겠죠. 그때 내가 이제 질병을 요양을 했습니다. 요양해서 건강이 회복됐죠. 그러면 집이 필요 없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서울 집으로 이사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사유 해소일로부터, 이런 것들은 사유가 해소일로부터. 자, 그러면 내가 근무상 형편 때문에 지방에 집을 하나 샀는데 다시 이제 지방에서 근무하게 안 됐어요. 다시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또 학교 때문에 하나 샀는데 지방대학에 다니기 위해서 샀는데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어느 거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국내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입니다. 사유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하겠다. 그래서 일시적인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에는 7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 기간 안에 그러니까 양도 시기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그 양도 시기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양도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보유기간은 등기부상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기간은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가 그 거주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